자, 영어 공부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영어 시험은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있죠. 점수라는 리미트가 있거든요. 100점 이상 수능 같은 경우는 또 990점 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도전의 대상이 안 되죠. 한계가 있다는 자체는 도전이 안 됩니다. 제가 재수생들을 오래 가르쳐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삼수하고 또 사수하고 정말 장수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제 수능의 어떠한 그런 것이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소대상은 될 수 있으나 아주 멋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도전. 사실 이거에 대해 할 얘기가 많긴 해요. 짤막하게 한다면 그때 있던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사수, 오수, 육수 기타 등등등 하면서 학생들을 다구쳤죠. 도전하라 하면서. 도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없어야 돼요. 한계가 있는 건 도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건데요. 영어에 대한 도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도전이 맞아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영어 시험의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도전 될 수 있겠죠. 조그만 정도, 이 정도. 사실은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욕구는 딱 하나예요. 안전한 컴포트 존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죠. 여러분들이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이게 도전인가요? 도전 아니에요. 안전한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전이라는 것과 그냥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도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럴 건 아니죠. 수능은. 어차피 수능은 400점 만점에서 매번 만점자는 나와요. 그리고 매번 350점짜리 나와요. 어떤 점수는 매번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 의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 간에 사실 욕망이거든요. 편안한 지역에 가고 싶어서. 이미 갔던 길이에요. 누군가가. 갔던 길이니까 따라가는 건데 이걸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전이라는 것은 새롭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새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 돈 많이 벌더라, 괜찮더라, 따라가는 거. 이런 거에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학생들 많았어요. 삼수, 사수는 좀 저는 아니라 봐요.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영어 하다가 왜 하냐면 영어 한다 하더라도 저도 인간이니까 사고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게 영어 시험이 때로는 영어를 망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정한 도전이 있거든요. 영어에. 근데 이 도전을 망치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이 딱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점수를 올릴까라는 생각에 이건 도전 아니죠? 점수를 올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편법을 부리거나 기타 등등등 영어 단어를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 봤는데 그 학생이 친구한테 하던 이야기 아직도 떠오르네요. 이 책은 단어장이었어요. 그 학생은 제가 지나가다가 슬쩍 뒤에서 봤기 때문에 저를 못 봤지만 저는 그 학생 둘이 얘기하는 걸 우연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뒤에서. 근데 이 단어장 내가 뒤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조그만 글씨로 쫙 박혀 있더라고요. 대략 5만 단어라고 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5만 단어 아는 강사가 있을까요, 설마? 그러면서 뒤에 꼭 붙여요. 이거 서울대생이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권위를 가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 네가 이걸 외우면 내가 친구로서 돈을 10,000원 줄게 이런 형식으로 꼬시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이 학생은 영어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다른 친구를 단어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 같죠? 열심히 친구를 이끌어주니까. 아니요. 이 학생은 나쁜 친구예요. 왜? 자신도 모르는 길을 자꾸 인도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전이라는 의미로 야 네가 삶에서 이런 도전도 안 해보고 이런 얘기로 아마 영어 강사든 수학 강사든 누군가 했을 거예요. 제 주변의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걸 정신 교육을 받은 거죠. 도전과 실제 진짜 도전과 차이를 모르고 자기는 안전한 존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점수를 올리고 싶은 욕망에 빠르고 싶은 욕망에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수능은 좋은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영어랑 하기 싫을 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팁 해주면서 톡톡 쳐주면서 지속하게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너무 점수에만 몰입하다 보니 이상한 형태로 영어 강의도 흘러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재수생 강의나 들어봤다면 알 거예요. 대부분이 이상하게 문제풀이로 갈 거예요. 문제풀이라는 게 뭐 편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 영어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 없어요. 문제는 그거죠. 영어 공부한다 하는데 영어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는 영어 수업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언지를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Unlocking Student Talent. 학생들의 재능의 열쇠를 풀어주라. 좋은 내용이죠? 네, 맞아요.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Developing Expertise. 어떤 전문적인 스킬을 개발하는 그런 과학.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걸 수능이라는 또는 토익이라는 시험에 곁들여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리미트가 나와야 돼요. 한계가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Perhap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find the will, the courage, and undefeatable attitude to persist. 가장 위대한 도전은 뭘까요? 챌린지. 그것은 의지, 용기,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태도, persist,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태도, 이런 걸 찾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강사도 이용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강사도 이용해서 뭐, 야, 역시 수능을 공부하는 거, 뭐, 토익은 공부하는 데서 이러한 엄청난 것들이 있는 도전이야라고, 또 포장을 살짝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신이 올까봐 걱정되는데, 도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한이 있으면 도전 아니에요. 점수가 있으면 만점자가 있잖아요. 그 만점자는 그러면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도전이 아닌 거예요. To challenge oneself to exceed comfort zone and to push beyond oneself perceived outer limits is to practice with him faith and devotion. 도전케 하는 거. 그래서 exceed, 넘어서는 거죠. 편안한 지역을 넘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편안히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자신 있는 편안한 지대를 넘어서, 그리고 push beyond, 뭘 넘어선다? 자신의 perceive, 인식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outline, 외부의 리미트, 바로 한계선이겠죠. 한계선을 넘어서 미는 거. 그것은 바로 뭐다? Practice with firm faith. 확고한 신념과 헌신을 가지고 practice,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풀이법이라 배우는 거 아니에요. Reaching beyond anything done previously, always knocking on that door of new record. A further reach than ever reached before. What Daniel Coyle called reachfulness is what picking involves. 도달한다는 거, reach를 팔 뽑는 거죠. 뭘 넘어서? 어떤 이전에 했던 어떠한 것을 또 넘어서 가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냥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기록을 향해서 문을 노크하는 거. 그것은 further, 더 멀리 나가는 거겠죠. 이제까지 도달했던 거, 그 이상을 나가는 겁니다. 라고 데니엘 코엘은 이것을 리치풀리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 What picking.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관련되는 거죠.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바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했다시피 뭐가 없다고요? 이전에 도달했던 거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이 계속 나올 수 있대. 우리는 새롭다고요. 물리학, 화학, 수학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워요. 그러나 수능은 아닙니다. 토익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상하게 수능 영어 쪽에 관련된 수능에 관련된 그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이상한 도전 정신을 집어넣는데 그건 도전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 이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Reachfulness is the constant pounding in one's head to stretch and stretch and stretch to that new limit. No matter how minuscule. Reachfulness라는 건 끊임없이 파운딩, 둥둥둥 치는 거죠. 자신의 머리에 뭔가 끊임없이 계속 둥둥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뻗어나가자. 그런 새로운 리미트 또 나오죠. 새로운 한계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자라는 거죠. No matter how. 아무리 minuscule, 미세할지라도 계속 새로운 한계로 뻗어나가자. 그것이 또 새로운 high, 최고점, 정점이 되는 거죠. The role of a teacher, coach, or mentor is to keep tipping the runner forward from the passivity toward the reach of action. 선생이나 코치나 멘토의 역할은 요즘에 멘토란 말 자주 나오죠. 특히 기숙학원에서 보면 멘토링이라 하는데 멘토의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업하는데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라 하고 멘토하는 게 진짜 멘토인가요? 멘토할 역할은 분명 계속 팁 톡톡 치는 거죠. 학습자가 forward 앞으로 나가게끔. 이거 맞는 거예요. 멘토할 일이 맞아요. 뭐로부터? 패시버티 수동적인 거로부터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로 계속 그렇죠? 옆구리 찔러서 한마디로 계속 하게끔 하는 거. 그 역할 맞아요. 그러나 이름이 하고 있는 기숙학원의 멘토링은 멘토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정신교육하는 거죠. It is a continuous cycle that maintains, sustains skillfulness, yet also scores applause within the learner for the new mark that has been reached. 자, 그것은 끊임없이 사이클 도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서요. 유지하고 그리고 sustain, skillfulness, 그런 skillfulness, 능숙함을 유지하고 sustain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스코어 플러스 1 플러스 그쵸? 한 점 더 스코어를 올리는 거 학습자에게서 새로운 마크로 도달했어요. 새로운 마크에 도달했어요. 또 새로운 마크에 도달했으면 학습자의 마음에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러는 계속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올라가고 1점 플러스 1 또 올라가고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sustain skillfully 능숙함을 지속하면서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또한 계속 1 플러스씩 그런 학습자에게서 1 플러스 올려가는 득점을 하는 새로운 마크에 대해서 새로운 그 도달한 마크에 대해서 계속된 사이클이죠. This requires constant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pecs or data and the yearning to do one's personal best each and every outing. 이것은 끊임없는 dissatisfaction, 불만족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스펙이란 말은 세부적인 어떤 설명을 스펙이라 그래요. 현재 그런 나열된 그런 스펙들, 난 뭘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데이터에 대한 불만을 필요로 하며 yearning, 갈구하는 거죠. 자신만의 베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갈구가 필요합니다. 매번 아우팅하는 건 출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경기든 어떤 시험이란 말하고 좀 애매하지만 어떤 경기든 또 뭐 사업이든 또 연구든 그런 다 출전을 할 때 매번 새롭게 갱신하겠다. 퍼스널 베스트, 자기만의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베스트를 뽑겠다는 그런 갈망, yearning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It is exhausting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is thrilling and truly invigorated by the tiny, very noticeable successes that keep the learner moving forever forward. 자, 그것은 정말 exhausting,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행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은 exhaust가 뭐예요? 지치게 하다거든요. exhaust, 지치게 하다. 그럼 얘는 지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을 받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다는 능동이죠. 그래서 ing 써요.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hausting이 맞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스릴링 왜 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스릴 넘치게 만들어주고 진실로 invigorate, 활력을 주다. 그것은 활력을 받는다.
tiny, 조그만, 거의 noticeable, 눈에 뭐 띄지도 않는 그러한 성공들. 계속 러너가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조그만 성공들. 그런 거에서 invigorate, 아주 활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만. 분명 선생님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 지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thril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얘가 vigorate, 활력을 받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받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면은 ing, ed죠? ed. 사물이면은 ing라는 ed 과거 분사라는 시험 문제 풀 때 영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이렇게 해서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시험 영어의 한계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시험만을 생각해서 암기한 거예요.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사물이면 ing만 되고 ed는 안 되나요? ed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ed. 어떤 개념이죠? 그것이 이런 행위들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지치게 하죠. 스릴도 느끼게 하죠. 근데 계속적인 성공에 의해서 그 행위가 활력을 받기도 해요. 이해됐죠? 됩니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행위가 활력을 받기도 하죠.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강도도 최선을 다해요. 깡패도 때로는 최선을 다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건데 시험 점수를 도전이라 생각하는, 그렇게 집어넣는 선생님들을 제 주변에 봤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어떠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재수, 삼수, 사수는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인생에서 시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때로는 굉장히 편이라는 생각, 안전한 곳에 빠져서 내가 시험으로 대학에 의대 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기본 바탕에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도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예? 의사가 되면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하나, 공무원 영어 강의하면서 공무원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너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에 대한 도전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27, 30 넘어서도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런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도전이란 말은 붙이지 마세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직업을 갖고 싶은데 다른 직업은 편안하지 않거든. 잘릴 수 있거든.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컴포트 존에 가고 싶은 건데 그걸 도전이란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 포장하는 강사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계속 뽑아먹겠다는 얘기죠. 강의를 계속 들어서 너를 계속 내가 2년, 3년, 4년 정신교육해가면서 너를 촉촉 빨아먹겠어라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공무원은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일 뿐입니다. 안전한 직업이죠. 단. 여러분들은 욕망이에요. 도전이란 말 붙이지 마세요. 함부로. 그러나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영어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도전 맞아요. 막연하죠, 사실. 근데 이걸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듣고 하고 싶다는 리미트가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전이 맞아요.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